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오늘은 5강의 세 번째,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글쓰기 시간입니다. 뭘 이렇게 3시간씩이나 라고 하겠지만 끝부분에 생각할 내용이 나옵니다. 학습활동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 생각이죠. 미래사회 인간과 로봇의 관계가 중요하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가 짧게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우리 워크북에는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라는 제목 하에 피노키오의 모험을 가져와서 일반적인 동화지만 이거를 창조성의 관점으로 다시 새롭게 재해석을 하면 인공생명의 철학으로 볼 수 있다. 창조자 피조물 제페토 할아버지 피노키오,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을 때 제기되는 문제가 여럿 있다. 인공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로봇은 또는 피노키오는. 우리는 흔히 착한 로봇, 그렇죠. 인간을 위한 로봇을 만들 수 있다. 로봇 3원칙 생각나죠?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묘한 자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이게 이제 글쓴이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공 로봇이 아니고 인공 노예. 그리고 원래 로봇은 맨 처음에는 인공 노예, 힘든 일을 하는, 천한 일을 하는 인간 대신에 그런 것을 로봇화 인공 노예였는데 오늘날에는 삶의 동반자로 우리 곁에 훌쩍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타자, 낯선 존재, 타자로 우리 곁에 선 인공 로봇이란다. 로봇 또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문제는 바로 미래사회의 인간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문제를 성찰하게 한다. 정리됐습니까? 우리 학습활동 내용 정리하는 거 했고요.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에 대한 글쓴이의 성찰을 비판적으로 이해해보자. 일단 글쓴이의 생각을 정리해볼까요? 글쓴이가 피노키오의 모험을 통해서 제기하는 인공생명의 철학이 무엇일까? 그렇죠. 피노키오가 사람을 닮아서 착한 어린이가 되었듯이 로봇도 인간을 닮아간다.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거는 곧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인간에 대한 성찰의 문제로 이어진다. 크게 두 가지 정도. 그렇죠. 그리고 밑에 미리 나와 있네. 쉽습니다. 글쓴이의 관점. 인간이 로봇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미래에는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닌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인간은 인공생명을 새로운 타자로 여기고 인내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아주 진보된, 앞서 나간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래사회에서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내 생각은 어떨까? 한 문단, 두 문단 정도 한 10줄짜리입니다. 글로 정리해 볼 건데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글쓰기 영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글쓰기를 위해서 풍부한 글의 재료로 선생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은 패들렛에다가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다양한 생각과 정보를 찾아서 업로드하고 간단히 발표하고 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찾아보면서 글쓰기를 할 겁니다. 한 10분? 선생님 도장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문제제기 한 3가지? 이거 선생님 하셨잖아요, 여러 번. 그렇죠. 인공지능 새로운 타자의 출현인가? 라는 논문을 봤습니다. 여성, 노예, 동물, 로봇이나 AI? 인간과는 저 멀리 떨어진 그런데 지금은 어느새 도덕적 지위를 갖고 우리 곁에 여성은 당연히 노예 그런 구분 없어졌죠. 동물 복지. 이제는 로봇이나 AI. 로봇이나 AI를 보는데 노란색 크게 2개의 관점. 인간을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 아니다. 인간을 능가한 알파고 사태 알죠? 인공지능은 우리 삶을 근원적으로 재규정하는 타자로 다가오고 있다. 도구적 성격에서 인간적 상호작용에 타자성을 띠게 된다. 준비해야 된다. 워크북의 어떤 생각을 지지하는 논문이었고요. 그 다음 질문. 똑똑한 로봇, 기회와 기습이라는 제목 하에 떠오르는 건 뭘까요? 그렇죠. 로봇이 우리 사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인간을 대신한다. 그게 기습이고
또는 기회일 수 있다. 기회가 뭘까요? 이거는 선생님이 링크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글 쓸 때 찾아보고 하라고. 그 링크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똑똑한 로봇 기회와 기습, 그중에 로봇의 역습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선생님이 올려놨는데요. 작년에 만든 겁니다. 팬데믹이 가져온 새로운 세대, 코로나19가 바꾼 세계에서 로봇이 우리 곁에 왔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배달 로봇, 키위봇, 로봇 개, 사족으로 네 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로봇 스팟, 자율주행 차량 어느 결에 우리 곁에 로봇이 훅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로봇 페퍼, 인간형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생산을 중단했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관점은 로봇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로봇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웃에 로봇세를 부과해야 한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몸으로 일하는 사람 블루 컬러, 그다음 지식 노동자 화이트 컬러 말고 실리콘 컬러가 나중에 부상할 것이다. 로봇, 휴머노이드 등등등. 이들은 세금 걷어야 된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끝부분에 우리 곁에 다가온 인간 곁에 다가온 이런 로봇, 똑똑한 로봇과의 관계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로 끝맺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선생님이 링크한 영상 보고 글쓰기 준비를 하세요. 세 번째,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윤리 논쟁. 로봇을 인간으로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윤리 논쟁? 뭘까요, 이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윤리 논쟁은 크게 왼쪽, 단순히 인간에 봉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오늘날의 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걸 지지하는 근거는 로봇 3원칙 알죠? 인간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고 절대로 복종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빼놓고 자기를 지킬 수 있다. 이랬으니까. 그리고 인격체라고 할 수 있다. 로봇의 권리, 로봇권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워크북의 맨 끝부분에 나오죠. 흑인, 여성, 아동, 동물 이런 거를 점점 타자로 받아들인 것처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상호적인 어떤 타자, 인공지능 로봇도 새로운 타자, 인격체로 받아들일 날이 올 것이다. 윤리를 갖고 있다. 근데 이거하고 약간 별도로 인간과 공존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2007년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윤리 헌장이라는 것을 제정했답니다. 글 쓸 사람은 한번 찾아보세요. 로봇 윤리 헌장. 로봇은 윤리적 주체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로봇이 자아와 감성을 지닌다면 잘 대해주고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내용이 담겼답니다. 신박한 생각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어디까지가 인간인가? 어디까지가 로봇인가? 미래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나눌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위에 그 보라색으로 날로 모호해지는 인간과 로봇 간의 경계 그 끝은 이라고 하는 기사에서 정리한 건데 일단 사고로 다리를 잃었습니다. 티타늄으로 만든 의족 보형물을 착용했어요. 로봇공학, 생체과학의 힘이었죠. 로봇인가요? 인간인가요? 먼 미래에서는 근미래에서는 두개골 속 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탄소섬유와 플라스틱으로 교체했습니다. 사람일까요? 로봇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인드 업로딩 기술이라고 합니다. 정신을 어딘가에 올려두는 거. 가까운 미래 인간의 두뇌 속 정보를 송두리째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두뇌까지죠. 두뇌를 포함한 머리에서 발끝까지 실리콘, 플라스틱, 탄소섬유를 장착한 사람일까요? 로봇일까요?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로봇? 그렇죠. 아래 연두색. 인공지능이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우리가 이미 로봇이자 인공지능이 새로운 시대에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묻는 게 무의미한 미래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미래를 세게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시각과 글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글 4개를 여러분한테 투척 던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패들렛에 들어가서 각각 조사해서 검색하고 발표를 간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교실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조금 더 나아간 지평으로 지평을 넓혀서 지평이라는 말은 우리 학력평가 인문지문에 나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새롭게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글 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훨씬 새로운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쓰니까 훨씬 글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학력평가 사회지문 첫 번째 나온 지문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꼭 예습하고 오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